전경련은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전경련은 해체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주요 정책을 추진하거나 각종 사회적 문제를 해결한다는 구실로 재단을 만들 때마다 기업들은 관행적 모금 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삼성이 기준을 정하면 현대는 얼마를 내는 식으로 기업들의 각출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개심죄에 걸리지 않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처세였고 전경유착의 검은 고리였습니다. 전경련은 그 과정에서 정부를 대신해 기업의 주머니를 터는 벌격대 역할을 자임해 왔습니다. 자발적 기부였다지만 누가 봐도 비자발적이었으면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입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청년희망재단, 미르, K스포츠까지 대기업들의 비자발적인 모금 활동이 이어져 왔습니다. 삼성, 현대, SK, LG, 롯데, 포스코, GS, 한화 순으로 이어지는 모금의 검은 고리도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업의 이해를 대변하는 전경련의 순기능은 사라졌습니다. 정부의 대기업 모금 창구로 전락했을 뿐이고 전경유착의 검은 고리로서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전경련은 해체되어야 합니다. 해체가 아니라면 해체에 준하는 개혁을 통해 기업의 이익과 우리 경제 발전의 비전을 고민하고 걱정하는 순수한 민간단체로서 존재해야 합니다. 우리 당은 이번 국감을 통해 전경련의 존재 이유에 대해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할 것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서울대병원의 해명, 책임지지 않는 모습에 지극히 실망스럽습니다. 서울대병원 특위 고 백남기 농민 사인에 대해 일반적인 지침과 다르게 사망진단서를 작성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진단서를 수정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잘못은 했지만 바로잡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가 집단의 사고방식에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주치 개인의 소신이라는 미명하에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비겁한 행태일 뿐입니다. 누구나 보고 판단하는 것들에 대해 자신들만 모르겠다는 아나무인 형태가 이 정부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은 것 같아 씁쓸하기까지 합니다. 야3당은 백남기 씨 죽음에 대한 특검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생명을 다루는 의료기관의 양심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국가의 조직된 폭력으로 희생된 백남기 씨와 유족들의 억울함을 푸는 길은 또다시 어렵고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진실은 밝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당은 백남기 씨와 유족들, 국민들의 의혹이 풀릴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병우 수석은 국정감사장에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우려했던 대로 우병우 수석에 대한 검찰 조사가 면죄부 수사로 끝날 상황입니다. 넥슨과의 수상한 부동산 거래와 간접적 뇌물 공유도 잘못이 없고 처가의 화성 땅 차명 보유와 위장 거래 역시 마찬가지 결론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들 꽃보직 의혹도 문제없고 가족 명의로 산 수억 원대의 그림에 대한 의혹도 예상이 틀리지 않았다면 잘못 없음으로 결론 날 것으로 보입니다. 무능하고 부패한 검찰의 자화상을 보는 것 같습니다. 검찰 조직에 뿌리박힌 우병우 사단의 폐해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정 능력을 잃은 검찰은 수사 능력마저 잃어가고 있습니다. 오로지 권력 눈치 보기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제 남은 일은 우병우 수석의 국감 출석뿐입니다. 국정감사장에서 명명백백하게 실상을 드러내고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우병우 수석은 떳떳하다면 국정감사에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미르 K스포츠 재단에 대한 전광석과 같은 수사를 촉구합니다. 미르 재단과 K스포츠에 대한 검찰 배당이 완료됐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측근들과 재벌 대기업 관계자들이 연루된 사건이니만큼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규명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사실 걱정이 앞섭니다. 우병우, 이석수 수사 등 그동안 청와대와 관련된 검찰의 전례를 보면 늑장, 생생내기 수사에 그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전경련에서는 문서 파쇄, 이메일 삭제 등 증거인멸 행위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고 검찰을 통제하는 우병우 수석도 여전히 버티고 있습니다. 검찰의 성역 없는 공정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그동안 검찰은 야당과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선 신속하고 가혹한 수사를 해왔지만 비선실세 등 정권 인사들이 연루된 수사는
모르쇠, 면죄부, 부실수사로 일관해왔습니다. 검찰의 명예의식은 이미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번만큼은 권력 비선 실세들에 대한 전광석화 같은 수사를 통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정의사회 구현을 앞세운 검찰의 힘은 국민의 일말의 기대를 저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행태를 보여서도 결코 안 됩니다. 이는 정권 말 레임덕만 가속화시킬 뿐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파국으로 치닫는 남북관계 전환이 필요합니다. 9년 전 남북 정상은 평양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공동선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남북관계는 수직급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고 오이사 조치로 남북교류는 차단되었습니다. 개성공단은 문을 닫았고 연이은 북한의 핵도발 위협 속에 전쟁의 위기를 안고 살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7.4 남북 공동성명을 시작으로 남과 북 사이의 평화와 교류협력의 노력이 오늘날 극단적인 체제 붕괴론까지 거론될 정도로 급전직하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안보 문제가 위중하니 공론을 분열하지 말라는 논리로 어떠한 비판도 받아들이지 않고 차단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은 7.4 공동성명을 발표했던 아버지의 뜻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사독재 시절에도 한반도의 평화 교류를 위한 노력은 있었습니다. 그때보다 나아가기는커녕 오히려 뒷걸음질을 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다른 부분에서 유지를 이어가듯 남북관계에서도 이 같은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14 공동선언 9주년을 맞으며 과연 박근혜 정부의 대북 강경책이 우리 민족의 화해와 협력, 평화 번영을 위한 길인지 일부 세력의 안위를 위한 정치적 의도와 계산 속에서 나온 것인지 모두가 함께 고민해봐야 될 때입니다.